네, 이번 시간에는 시네마 4D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디포머를 활용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어떤 디포머들이 있는지 기본 기능들을 알아보고 디포머를 활용한 캐릭터 모델링과 애니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모든 디포머들을 한번 이렇게 빨리 가지고 와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오픈을 하면서 하면은, 자, 이거를 다 볼 시간이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는 자, 빠르게 속성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가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디포머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서 적용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디포머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브젝트나 널 아래에다가 위치를 시켜야지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모두 보라색 아이콘으로 돼 있고, 그리고 디포머를 보시면은 이렇게 오브젝트 안에서 다양한 수치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예전 버전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로프를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다양한 디포머들은 또 이렇게 연동을 시켜가지고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자, 콜리전이라는 이펙터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물체가 닿을 때 이렇게 조금 움푹 패이도록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지글이랑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그 반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러 이펙터들은 같이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자, 이펙터와도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 제가 이거를 다른 딜레이 이펙터랑 같이 썼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약간 이렇게 스프링처럼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옵션에서 지금 퀵 쉐이딩으로 바꿔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반동이 있게 되는데 지금 디포머가 아니라 지금 이펙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디포머가 일어나고 난 뒤에 또 이렇게 포인트 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적용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부터 아주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게 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밴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밴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앵글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시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팽창시키는 가운데 축을 팽창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도 또한 이런 식으로 직선적으로 또는 완만하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 같은 경우에도 한쪽으로 이렇게 축을 기울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앵글도 조절이 가능하고 커버처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아주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축을 몰아줄 때 태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다리꼴로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커버처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직선적으로도 바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도 엄청 많이 사용이 되죠. 이렇게 어떤 오브젝트들을 트위스트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다양한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더 올가닉하게 바꿀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트위스트를 뭐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섞어서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거의 사용은 하진 않지만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자, 카메라에서 포인트 모드로 바꿔가지고 이 포인트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보이시죠? 카메라에 따라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를 조절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바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커렉션 부분이 있겠는데요. 커렉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시키려면 자, 큐브에서 사실 에디터블로 바꿔줘야 됐죠. 근데 에디터블 없이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코렉션입니다. 코렉션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자, 선택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자, 이런 오브젝트들을 자, 우리가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포밍이 되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가능히 하겠죠. 그 다음에 FFD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큐브 안에 얼마나 그리드를 만드냐에 따라서 그 디테일들을 결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럼 이렇게 포인트들이 생기게 되죠. 이 포인트들을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자, 보시는 것처럼 형태 변형이 가능하고요. 이런 형태 변형이 된 것을 로테이션을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이것에 또 애니메이션을 주신다던가 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형태들을 바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FFD보다 더욱더 선호하는 것이 바로 메쉬입니다. 메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지금 큐브가 있죠? 이 큐브가 있고 메쉬 케이지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건지 보여드리면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찌그러든다던가 다양한 형태의 변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메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 메쉬 케이지를 한번 지워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쉬 케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스트렝스를 0으로 바꿔주고 케이지를 지우고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큐브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자, 큐브가 여기 있다고 할 때, 자, 큐브를 한번 제가 한 5, 5, 5 이렇게 나눠주고 얘를 케이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에디터블로 바꿔주고 메쉬에서 이 케이지를 여기다가 넣어준 다음에 자, 이니셜라이즈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 꼭 큐브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들을 이렇게 케이지로 사용을 함으로써 형태를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트렝스가 0이 됐는데 100%로 바꿔주고 한번 큐브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형태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해볼 수 있냐? UL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포인트 모드 레벨 애니메이션 for recording이라는 게 있어요. turn on and off 포인트 레벨 애니메이션 레코딩이 있는데 이거를 켜주게 되면 자, 여기서 한번 제가 키를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4프레임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자, 키를 이렇게 눌러주면 자, 이렇게 줄어드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프레임에 또 한번 줄여주고 한번 이 친구들도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오토매틱 버튼을 키게 되면은 자, 우리가 키를 바꿔주는 순간들마다 키가 자동으로 먹습니다. 저는 주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할 때만 이 부분을 가끔 쓰긴 하는데 그렇게 자주는 사용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포지션을 옮기더라도 키를 나중에 찍어주고 싶은데 지금은 포지션을 옮기자마자 바로 찍혔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편할 때도 있겠지만 오히려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사용은 하지 않지만 오토매틱으로도 우리가 키를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자, 메쉬를 이용을 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넣어주고 이니셜라이즈를 눌러서 그 형태 안에서 변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플로전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보시면 익스플로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폴리곤 수대로 폭파시켜주는 애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폴리곤 수가 더 많다면 더 작게 폭파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전 FX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렇게 티크니스도 넣어줄 수가 있고 조금 더 다양한 디테일들을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멜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오브젝트가 녹는, 말 그대로 녹는 애니메이션 할 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셔터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부셔진 다음에 땅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유리 깨지고 이런 거 할 때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글이 아주 재미난 친구예요. 지글을 제가 레이어 모드에서 지글만 켜고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브젝트가 녹아가지고 막 움직이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했냐 하고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सब디비전을 넣어주고, 자, 바이브레이션 태그 우리가 배웠죠? 살짝 넣어가지고 움직이게 바꿔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오브젝트를 이렇게 누르고 우리가 포인트 모드로 가져간 다음에 자,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시면은 자, 여기에 여러 모드들이 있는데 저희가 벌텍스 페인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팅을 한번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페인팅을 한 다음에 자 여기 새로 생긴 벌텍스 맵 태그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양한 모드들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좀 거칠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스무딩이라고 이렇게 하고 어플라이 이렇게 시켜주시게 되면 자 전반적으로 더욱더 부드럽게 버텍스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뭐 애드 모드로 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 이렇게 또 빼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버텍스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영역에 더욱더 밝은 색으로 칠해 준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한번 지그리 팩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Shift를 누르고 지그를 이렇게 눌러줘서 지그를 여기 아래다가 위치를 시켜줬고요. 네, 그래서 지글이 이렇게 여기 들어갔는데 선택 모드로 해서 보겠습니다. 지글이 여기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글에서 한번 우리가 restriction 요 부분에 한번 이렇게 벌텍스 맵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벌텍스 맵을 넣고 저희가 조금 보기 쉽게 편하게 위해서 한번 지글만 켜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창에서 뭐 스트렝스를 높여주셔도 되고 다양한 수치들을 한번 조절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출렁거리는 애니메이션이 아주 재밌게 되겠죠? 여기 드래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냥 드래그 같은 경우에는 끄는 거죠. 이게 뭐 높으면은 더 천천히 끌겠죠. 이렇게 되겠지만 정확히 어떻게 되는 느낌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서 아, 이게 여기서는 스티프니스가 좀 더 딱딱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이거를 낮추면은 조금 더 물렁물렁 흐물흐물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될 때는 여기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링이 되는 단계들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이게 높을수록 더욱더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सब디비전을 넣어줘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지글이 되는 부분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지글이 너무 무거우니까 일단은 한번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자, 지글 다음에 자, 스쿼시 앤 스트레치예요. 자, 스쿼시 앤 스트레치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처럼 우리가 그 부피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늘렸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아까 봤던 이 벌지 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죠. 여기는 지금 부피가 늘어났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위로 늘어날 때는 가운데가 줄어들고 아래로 될 때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중심축을 어디에다가 무게중심을 줄지 아니면 높이를 얼만큼 높게 줄지 이런 부분들이 조절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스쿼시 앤 스트레치는 이렇게 말 그대로 짓눌림과 늘어남을 해주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콜리전 같은 경우에 아주 재밌는 친구죠. 콜리전 같은 경우에도 자, 이게 콜리전 이 태그 안에다가 스피어를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넣는데 그렇게 될 때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눌리는 느낌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겠고, 지그를 그 뒤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따라오면서 한 템포 늦게 돼서 마치 물결 모양처럼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해요. 콜리전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지글이 돼야지, 지글이 먼저 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네마 4D에서는 이렇게 디포머들의 위치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펙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배울 이펙터 또한 순서들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슈링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물체가 줄어드는데 슈링랩에 타겟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타겟 오브젝트를 제가 이런 구형에다가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타겟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하게 된다면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포지션에 따라서 또 형태가 조금 바뀌긴 하겠죠. 그래서 슈링랩은 어떤 오브젝트를 그 오브젝트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형태를 서서히 바꿔주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피어리파이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애겠죠. 그래서 이렇게 큐브가 구형으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이것 또한 사이즈나 아니면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델타무시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스무딩이랑 비슷한 기능입니다. 스무딩이랑 비슷한 기능인데 이런 오브젝트들의 엣지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주는 애고, 스무딩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far off에 제가 리니어 필드라는 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far off에 리니어 필드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100% 힘으로 적용이 되고 아래는 0%로 적용이 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된 부분은 지금 힘을 다 받아서 자, 이렇게 줄어들게 되지만, 이쪽 부분, 이 끝부분은 힘을 못 받아서 변형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우리가 넣어주고 싶은 영역들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필드는 더 배우겠지만 다양하게, 정말 다양하게 많이 사용이 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이 영역에만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델링을 고쳐줘야 된다던가 캐릭터의 뭔가 찝힌 부분, 제가 헬프를 찾아보니까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스무딩이 안 들어갔을 때는 이런 부분이 찝히겠지만 델타 스무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는 게 스무딩인데요. 스무딩 같은 경우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스무딩 같은 경우에도 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리니어 필드라는 애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제가 작업을 했을 때 뭔가 약간 너무 튄다던가 짜글짜글한 게 거기서 에러가 난다던가 그럴 때는 스무딩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고치는 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스무딩을 이렇게 넣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무딩을 넣어준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스무딩이 들어갔을 때 자, 이랬던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조금 더 차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सब디비전을 넣은 다음에 그 친구들을 이렇게 한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약간 튀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접힌 부분들을 이렇게 더 스무딩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저희가 스무딩까지 했고, 그 다음에 surfac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surface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넣어주게 됐을 때 제가 이 surface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오브젝트들이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축을 이동을 한다던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 surface를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surface를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은 뭔가 오브젝트가 또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뭔가 파도에 배가 움직인다던가 어떤 서페이스를 따라서 우리가 자동차가 움직인다던가 그런 부분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쌓아주는 애죠. 말 그대로 쌓아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리지널 스플라인과 모디파잉 두 개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끄고 보면은 제가 이 스플라인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 두 개를 이렇게 적용을 해줬을 때 우리가 modifying 이 스플라인을 움직임으로써 형태들을 변형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점들을 이렇게 잡고 자 지금 벌텍스 모드로 돼 있었는데 노멀로 다시 바꿔줘야죠. 자 포인트들을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던가 어떤 지형을 만들어 줄 때 이런 부분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라인 레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거의 쓰지는 않지만 자 보시면은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제가 이렇게 스플라인들을 두 개를 배치를 시켜놨는데 그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레일처럼 이 오브젝트가 형태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스플라인 랩이에요. 제가 색깔을 보시면 알아요. 색깔이 빨간색이 제일 중요한 애들,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런 순서대로 한번 해봤어요. 여기 별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빨간색은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 주황색, 노란색 이런 순서대로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중요한 애죠.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어떤 스플라인을 만들고 그 스플라인을 따라서 오브젝트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스플라인 랩에 여기 스플라인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힐릭스 넣어주시고 축을 맞춰주면은 이렇게 오브젝트가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피규어를 하나 가지고 가지고 좀 더 설명이 쉽게 해드리면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은 축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다 깨져서 보입니다. 근데 엑시스 부분에 들어가셔서 이 축을 잘 맞춰 주셔야지 자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될 수 있게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fit 말고 keep length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keep length로 바꾸니까 조금 더 제대로 됐네요. 자, 그 다음에 키를 조금 더 키워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축이 맞아야지 잘 적용이 되겠죠? 축이 맞지 않다면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스플라인 웹을 넣으시고 나서는 축을 맞춰주는 작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걸로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핏 스플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 자체의 사이즈라기보다 이 스플라인 사이즈에 맞춰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예시를 들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서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서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일단은 파워오프를 끄고 딜레이 이펙트도 끄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자 보면은 자, 리니어 필드를 꺼줬습니다. 꺼주고 한번 보도록 하면은 디스플레이서에 쉐이딩이 있어요. 이 쉐이딩 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텍스처를 넣어줄 수도 있고 자, 우리가 텍스처 시간에 배웠던 노이즈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폴리곤이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제가 한번 조금 더 높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높이를 너무 높이지 말고 살짝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디스플레이서에서 우리가 또 사이즈들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노이즈들의 형태를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노이즈나 다양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서 말 그대로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형태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디스플레이서에다가 fan of linear field 이런 부분을 넣어 주시게 된다면 어떤 거냐면, 자, 아까 말했죠? 0%에서 100%, 지금 여기가 0%고 이쪽이 100%인데 이렇게 지나갈 때 그 효과들이 적용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모션 그래픽 많이 보신 분들은 어떤 형태가 이렇게 팍 변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많이 작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서 보면은 지금은 되게 딱딱하고 유기적이지 않지만, 자, 디스플레이서에서 우리가 쉐이딩 노이즈에다가 애니메이션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넣어줬는데, 그럼 노이즈들이 살짝씩 움직이면서 그 포지션 값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변했고, 또 여기다가 딜레이 이펙터라는 게 있습니다. 딜레이 이펙터는 모그래프를 하면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될 텐데 어떤 반동을 시켜줄 수 있는 애예요. 자, 따라오는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수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은 사실 모그래프에 사용되는 애들이지만 여기서 자, 디포머 모드에 들어가셔가지고 디포메이션을 포인트로 바꿔주시게 되면, 자, 이런 스피어에 들어간 이 포인트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더욱더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스피어가 지금 너무 느려가지고 한번, 자, 디스플레이서 이 친구만 한번 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죠? 디스플레이서만. 자, 디스플레이서만 딱 키고 보니까 좀 더 빨라졌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일단은 제가 조금 수치를 줄여보고, 네, 약간의 지금 차이긴 하지만, 자, 반동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이트를 제가 조금 더 높여서 보시기 편하도록 한번 바꿔볼 텐데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도를 일단은 죽여보겠습니다. 죽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이시죠? 약간 띠용 요런 느낌? 이 이펙터 하나로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딜레이 이펙터입니다. 물론 스프링 모드 말고도 당연히 이븐 모드나 그 다음에 블렌드 모드, 조금 더 이렇게 천천히 올 수 있게 하는 블렌드 모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수치를 조절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보셨죠? 그런 다음에 다시 디스플레이서에서 노이즈를 살짝만 애니메이션 시켜주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 할 때 너무 무거워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सब디비전을 그 뒤에다가 넣은 거예요. 만약에 폴리곤 수가 너무 많게 된다면 그 포인트들을 계산을 해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가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자, 오늘 뭐 양이 많죠? 자, 지금 아직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네, 포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결 모양을 시간값과 그리고 수치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더 디테일하게 이번엔 보지는 않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몰프 부분이 있겠는데, 몰프 같은 경우에 정말 사용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이 몰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큐브를 제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스피어리파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수는 똑같은 친구예요. 폴리곤 수는 똑같은 친구인데 제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프에서 파로프의 이 부분을 한번 꺼주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린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우고, 자, 처음부터 이 형태와 이 형태, 두 형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이 몰프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자, 몰프 태그가 어디에 있냐면은, 자, 이렇게 쫙 내려가시면은, 리깅에 보시면은,
포즈몰프라는 게 있습니다. 포즈몰프를 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를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자, 포인트에서 포즈 0번으로 된 게 이 베이스 포즈겠죠. 자, 그 다음에 몰프를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넣어주게 되면은 add morph 1 as an absolute or morph target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yes를 눌러주겠습니다. yes를 눌러주게 되면 이 morph 1번 값으로 우리가 형태가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해준다면 자, 이 친구는 이제 끄고 봐도 되겠죠. 애니메이션을 해준다면 자, 포즈 몰프 1번에서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즈 몰프를 이용을 해서 형태 변형이 가능한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넣어줄 수 있게 해주는 친구가 바로 포즈 몰프입니다. 포즈 몰프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자, 몰프, 포즈 몰프 이 태그가 이미 들어갔고 여기다가 far off에다가 우리가 리니어를 한번 이렇게 적용을 시켜줘 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포즈 몰프 된 부분과 아닌 부분을 이 far off 리니어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리니어뿐만 아니라 스피어를 이렇게 넣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피어 부분만 적용이 될 수도 있겠고 이 부분을 자, 한번 스피어를 누른 다음에 자, 여기서 인버트를 시켜주게 되면 자, 방금이랑은 반대죠. 방금과는 반대로 스피어가 지나가는 부분만 다시 원상태로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즈 몰프는 다양하게 우리가 형태 변형한 것을 또 한번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가 포즈 몰프를 이용한 수업을 또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복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게 바로 포인트 캐시입니다. 자, 포인트 캐시가 어떤 거냐면 자, 이것도 제가 그냥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스피어, 모그라프, 이펙터, 쉐이더를 Shift 누르고 해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 모드로 바꿔준 다음에 쉐이딩에서 노이즈를 넣어주고 노이즈를 자, 이렇게 1을 해줬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바뀌는데 자, 파라미터에서 우리가 포지션을 바꿔주는 친구로 쓸 거야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Z축으로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글로벌 스케일을 조금 더 키워서 이 노이즈가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일 수 있도록 바꿨어요. 근데 이거를 포인트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든 포인트들의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장을 하는 거죠. 이 포인트의 애니메이션을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리깅 태그에 포인트 캐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토어 캐시를 이렇게 한 다음에 calculate을 한번 해줄게요. 지금 80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30프레임만 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형태가 이상해졌죠? 왜냐면은 포인트 캐시가 되네 또 쉐이더 이펙트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쉐이더 한번 꺼주고 보면은 아까 했던 애니메이션이 어떤 이펙터 없이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포인트 캐시를 근데 나는 또 이 반만 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다른 오브젝트에 넣고 싶은데 그렇다고 했을 때 자, 보이는 것처럼 이 똑같은 양의 스피어입니다. 똑같은 폴리곤 개수의 스피어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포인트 캐시를 넣어주고 이 태그를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포인트 캐시를 썼는데 여기서 또 쓰는 거의 장점은 뭐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세그먼트가 맞아야 돼요. 숫자가 맞아야지 적용이 되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far off의 다양한 이 필드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특정 부분만 적용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원래 오브젝트는 또 지워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포인트 캐시를 또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포인트 캐시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윈드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바람이 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큐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그먼트 나눠 놓고 거기다가 윈드 이펙터를 이렇게 넣어 줬더니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리니어 필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끝부분까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리니어 필드를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넣어 줬으니까 이쪽 부분은 자 켜줘야겠죠? 이쪽 부분은 안 움직이고 이쪽 부분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게 깃발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물론 여기서 다양한 수치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바람의 색이나 아니면 터뷸런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는 베벨이에요. 베벨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제가 이 오브젝트를 자 이렇게 외곽 모서리 쪽만 선택을 한번 해줬습니다. 선택을 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뭐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셀렉트에 가셔가지고 여기 Set Selection이 있어요. Set Selection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시면 자 엣지 Selection으로 해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면 우리가 선택된 영역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하는 거를 배웠지만 이거는 디포머로 특정한 영역을 셀렉션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 부분만 애니메이션까지 가능한 베벨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조금 잘 안 될 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베벨이 없다가 생기는 애니메이션도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속성으로 모든 디포머들을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기능들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디포머 기능들을 직접 사용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게 있구나라고 여기서 한번 보시고 다양한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치들을 바꿔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캐릭터를 디포머를 이용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일을 여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리 캐릭터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들을 만드는 거는 당연히 하실 줄 아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업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더욱더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 제가 그래도 설명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자, 이제 여기 있는 입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입 모양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마우스 스윕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동그라미와 제가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제작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다가 인스탄스로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인스탄스를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오리지널로 뭐가 사용이 됐는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서클을 이용을 해서 이 형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익스트루드가 되게 돼서 이 뒤쪽 부분을 채워주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왜 이렇게 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또 해드리면 뭐 캡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은 자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몸통을 좀 더 크게 하고 지금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조금씩 움직여 볼 텐데 뭐 다리 같은 경우에 조금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몸통 같은 경우에 자, 얼굴이 저는 조금 이렇게 앞으로 배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배운 디포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 캡슐에 저는 밴드를 넣어줄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시면 Fit Parents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사이즈에 맞춰서 갖다 붙습니다. 근데 축이 안 맞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X축으로 한번 바꿔보고 해보겠습니다. X축으로 바꿔보고 하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네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늘려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길이가 변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자, 여기 keep y axis length 요 부분을 켜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조금 사이즈를 줄여 볼게요. 이렇게 줄여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다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각도를 조금씩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조절을 이렇게 해보고, 자, 우리가 지면을 하나 만들어서, 자, 플로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 지면을 뚫고 가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반대편에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이렇게 되게 되는데, 각도를 자 180도를 돌려주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밴드 1번 그리고 이 부분 두 개 복사한 거를 한번 이렇게 앵글을 바꿔줘 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달리는 듯한 다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벌써 아주 귀여운 캐릭터의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어떤 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밴드가 들어간 게 다른 곳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바디 부분에도 한번 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를 누르면 바로 자식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볼게요. 자, 스트렝스가 됐을 때 바로 알맞는 각도로 들어가게 됐어요. 자, keep length를 이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넣어줘서 이렇게 두 개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길이를 늘려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뒤로 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180도를 이렇게 돌려주고, 자, Shift를 누르고 하면은 저희가 정확하게 할 수 있죠. 180도를 해주고 이렇게 뒤에다가 가져줬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를 클릭을 해서 자, 스트렝스를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우리가 위아래로 튀기는 친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중간에 सब디비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자 이렇게 늘려줘도 되고, 아니면은 자 태그를 만들어서 सब디비전 그룹에서 सब디비전을 올려주면 렌더를 할 때 더욱더 부드러운 곡선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렝스를 다시 0으로 바꿔줬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는 자 입에다가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Shift를 누르고 이 널에다가 제가 한번 넣어줬어요. 널에다가 넣어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도 각도를 맞춰주고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웃긴 표정이 됐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사이즈들을 조금 조절을 하면서 맞춰줄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밴드가 두 개가 있고 로테이션이 돼가지고 반대편에 2를 눌러서 지금 바꿔줬죠.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면 아까 슬프던 캐릭터가 이제는 활짝 웃게 되겠죠. 네, 이렇게 웃는 모습도 우리가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스플라인을 형태를 그대로 써서 얘를 스플라인으로 여기 넣어주고 그 친구를 익스트루드로 했기 때문에 이 형태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같이 잘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똑같은 애를 복사해줘도 되지만은 나중에 뭔가 수정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하나만 선택해서 바꾸기 쉽게 하도록 제가 여기서는 인스탄스를 이렇게 써줬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밴드를 이용한 캐릭터가 완성이 벌써 됐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복잡하니까 밴드 부분을 한번 필터해서 자, 디포머를 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도 우리가 체크를 다 해봤으니까 일단은 자, 다른 모드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볼 바운싱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다리도 한번 애니메이션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애니메이션이 루핑이 되도록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6프레임 안에 컨트롤 D를 누르시면 FPS 24로 맞춰주시고 세팅에서도 24로 우리가 맞추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위한다면 1080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 애니메이션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다리를 한번 애니메이션을 해줘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반동돼서 이 튀길 때 그래프를 잘 기억을 해 보시면은 자, 다리가 0프레임에서 한번 제자리에 있고 자, Y축은 0, 그 다음에 한번 4프레임마다 살짝 튀기는 애니메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 35까지 튀기고 그 다음에 다시 8에서 내려오고 다시 12에서 35, 그 다음에 0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드시는 분들은 뭐 스케일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크기를 일정하게 다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 달라도 상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뒤에서 보니까 조금씩 포지션이 바뀌어야 될 것 같네요. 약간만 더 안쪽으로 와서 이 포지션을 정확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 61, 여기 마이너스 61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가 같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당연히 이상하죠. 왜 이상할까요? 자, Y축의 그래프를 자, S를 눌러서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 바닥에 닿았을 때는 반동으로 인해서 바로 튀겨야 되는데 마치 뭐가 끌어 잡아 당기고 있는 것처럼 여기 핸들이 이렇게 곡선을 완만하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럴 때는 자, 우리가 배웠죠. 자, 여기 요 버튼, 0 버튼을 누르면 이 핸들이 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채공 시간을 늘려주기 위해선 이 핸들을 컨트롤 잡고 이렇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신 것처럼 이렇게 통통통 튀기는 느낌이 더욱더 자연스럽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배워볼 것이 자, 여기서 한번 잠깐 16프레임이 아니라 100프레임으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100프레임으로 늘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애니메이션이 지속이 되지 않고 끝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펑션에 들어가셔서 트랙 애프터에 리핏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렇게 루핑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프레임에서 예를 들어서 뭐 5배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 80프레임의 애니메이션이 계속 우리가 해놓은 16프레임의 애니메이션으로 반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6프레임만 작업을 하되 나머지 이 리핏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긴 랭스에서 반복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는데 밴드 위치를 조금씩만 바꿔줄게요. 자, 한 마이너스 55 조금만 더 형태가 이쁘도록 제가 형태를 조금만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리를 앞뒤로 차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밴드에서 우리가 앵글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또 제작이 가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면에 닿았을 때는 저는 앵글이 0이고 올라갔을 때 다리를 차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을 때 0으로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밴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얻으실 수가 있고 컨트롤 C, V를 하면 앞에 했던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복사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쪽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돼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37인데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수치를 볼 수가 있고 마이너스 37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죠. 지금도 어떤 느낌이 있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앞뒤로 이 반복되는 부분에서 끊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일단 우리가 리핏을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핏을 하면은, 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멈추는 그래프가 점점점 느려져서 각도가 0이 됨으로써 이렇게 멈추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핸들이 길었다면 더욱더 심했겠죠.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지 않은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래프를 두 개를 잡고 이 핸들 하나를 잡고 이렇게 해주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우리가 좀 더 부드러운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자, S자가 더 이뻐지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러운 앵글이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수치를 조금 더 키워주고 싶다고 한다면 이거를 잡고 이렇게 늘려줄 수 있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한 조금 더 한 이 정도 각도까지 올라가도록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한번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재생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면은 공 애니메이션과 거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자, 튀기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공 형태와 느낌이 같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그를 애니메이션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뒤에다가 갖다 쓸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레그를 그냥 인스탄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자, 애니메이션이 먹지 않고 적용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로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하나 팁은 제가 지금 0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자, 너를 하나 더 만들어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널이 하나 있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자, 이렇게 인스탄스를 만들어 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같이 복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다리 애니메이션도 만들었고, 자, 그러면은 다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부차적으로 다리가 몸통을 이렇게 치면서 올리는 그런 애니메이션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한번 몸통을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한번 똑같이 우리가 높낮이를 조절을 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몸이 여기 있다가 바디 부분에 여기 있다가 자, 4로 됐을 때 한 이쯤, 자, 다시 0으로 가서 좀 더 높여 볼게요. 조금 더 위에 있다가 아래에 있다가 잠깐 얼굴은 끄겠습니다. 얼굴은 끄고 바디만 해서 보면 자, 내려왔다가 치고 다시 팔에서 올라가고 자, 바디 포지션 H 눌러서 한번 보시면은 다시 올라가고 이게 다시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뭔가 이상하죠. 이게 왜 이상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자, 이것도 공처럼 이렇게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근데 아직 느낌이 뭔가 안 맞는 느낌이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자, 뭔가 약간 딱딱하게 따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똑같은 타이밍에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몸통을 치면서 몸통의 애니메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그래프의 타이밍이 자, 전반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0, 4, 8, 12, 16에 똑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디가 만약에 따라오는 애니메이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포인트들을 조금씩 한번 차이를 줘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은 조금 밀어줄 수가 있겠죠. 한 프레임을 한번 이렇게 밀어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생을 해서 보면 한 프레임을 뒤로 미루니까 조금 더 이
몸이 튀기는 것이 다리가 튀기고 난 다음에 튀기는 것 같이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한 프레임이 빠져 있습니다. 자, 16프레임에서 오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찍어주고 이 뒤에는 지워주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0프레임에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리핏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그래프 형태가 조금 망가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고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핸들이 안 움직이신다면 자, 여기 위에 보시는 락이 걸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락을 꺼주시고 이렇게 형태를 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면 자, 여러분들이 한번 위치를 조금 이렇게 바꾸시거나 각도를 바꾸시면서 형태를 만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완만한 곡선이 필요하다면 자, 다시 T9을 누르고 브레이크를 해서 자, 이렇게 핸들을 위로 올려서 한번 우리가 그래프들을 일정하게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락이 걸려 있었네요. T9을 눌러서 핸들을 이렇게 조절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그래프가 B를 누르시고 자, 이렇게 핸들을 조정을 해 봤는데 지금 여기 위치에서 네, 위치가 조금 낮았었네요. 자, 이 부분을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을 B를 누르고 이렇게 한쪽만 정리를 해 주시면서 이렇게 고쳐 보겠습니다. 16프레임에 앞에 왔던 것을 자,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조금 더 완만한 형태의 리핏이 돼도 반복되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재생을 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도 이렇게 일정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프레임에 있어서도 이렇게 반복적인 애니메이션을 쉽게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6프레임으로 바꿔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걸 해볼까요? 자, 이 밴드 같은 경우에도 자, 이 두 개의 밴드가 여기서 이렇게 스트렝스를 주면서 자, 지금 바디가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우리가 스트렝스를 제일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바디의 중심부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양옆이 올라가는 게 되려면 한 프레임을 더 밀어줘야겠죠. 한 프레임이나 두 프레임을 더 밀어서 스트렝스가 이때 가장 곡선이 많이 지도록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칠 때 이때 만약에 가장 이렇게 되도록 바꿔준다면 자, 그래프의 형태는 H를 눌러서 한번 볼게요. 자, 5프레임 그리고 10프레임에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다시 Y를 눌러서 H로 보면은 자, 2프레임에 우리가 또 가장 스트렝스가 많은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칠 때랑 이렇게 몇 프레임 뒤죠? 하나, 둘, 셋. 세 프레임 뒤에 가장 낮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조금 시차가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우리가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고 이 똑같은 애니메이션이 앞쪽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재생을 해서 한번 보면 자, 벌써 이렇게 통통통 튀기는 애니메이션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치들을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서 적당한 값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밴딩이 된다 싶으면 조금 내려줘도 상관없겠죠. 자, 전체적으로 다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내려줘 볼게요. 네, 저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리고 Y축의 경우에는 자, 전반적으로
조금씩만 내려와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이 정도로 이렇게 한번 내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바디가 이렇게 튀기는 애니메이션이 제작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밴드가 지금 바디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의 수치나 타이밍을 조금씩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H를 누르면 두 개의 그래프가 똑같게 들어갔는데, 하나만 선택을 해서 하나를 더 낮춰주신다던가,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조금만 더 이렇게 낮춰준다던가 해가지고 두 개를 조금 차이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타이밍이 한 프레임씩 약간 밀린다던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비대칭으로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얼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얼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번 볼게요. 자, 바디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포지션을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면,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얼굴이 그냥 딱 붙어 있게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 눈이 이 바디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애니메이션까지 추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위에다가 올리고 여기 안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바디가 어디에서 애니메이션이 되는지 한번 보고 F랑 G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한 프레임, D 프레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작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바디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나서 F, G, 1프레임 뒤에 한 3프레임에 눈이 가장 많이 올라가도록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자, 포지션 이렇게, 그 다음에 바디랑 비교를 해보면, 자, 5프레임 이때 바디가 제일 많이 내려가는데 저는 한 6프레임 요 정도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려가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튀길 때는 또 10프레임. 자, H를 누를게요. 지금 이 두 그래프가 수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보기가 힘든데, 이럴 때는 저번에 배웠죠. 자, F 커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오토 릴레이티브를 켜주시면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Y축이 올라가고 나서 두 프레임 뒤에 가장 높으니까, 자, 올라가고 나서 두 프레임 뒤에 또 가장 높도록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자, 얘네들을 또 Y만 선택을 해서 복사 붙여넣기. 앞쪽에도 우리가 얘네들을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 페이스 바디 안에 애니메이션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페이스를 일단 빼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주고 한번 재생을 해보면 네,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페이스를 빼줬고 마우스는 일단 가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저는 이 올라갔을 때 이 채공 시간이 길어지도록 B를 눌러서 이렇게 그래프들을 조금씩 변경을 시켜주고, 그리고 눈이 튀기는 거기 때문에 공이 튀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랫부분을 0으로 해가지고 핸들 없애주거나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들을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0으로 해도 상관없으면 보통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 핸들들을 고쳐주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쉽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시 재생을 해보면 네, 이제는 좀 더 튀기는 것 같은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뭘까요? 지금 이 아이 두 개가 너무 똑같이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는데 시차를 주기 위해서 보니까 여기가 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하나를 더 복사를 해주고 하나는 이걸 지어주고 하나는 요거를 지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i1, 2가 되겠죠? 한번 i를 이 친구를 lt 자,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lt, rt 이렇게 바꿔주고 자, rt의 애니메이션을 한 프레임 밀어주겠습니다. 한 프레임 Shift 누르고 자, 지금 보니까 Enable Frame Snapping을 켜줬고요. Enable Snap을 켜주니까 가끔씩 이렇게 제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될 때가 있어가지고 자, 제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이렇게 스냅이 될 때가 있을 때는 저는 프레임 스냅만 켜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레임 스냅핑만 켜주고 이거는 끄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순서가 반대로 됐죠? 순서가 반대로 됐는데 자, LT를 한 프레임 뒤로 밀어줘야겠네요. 자, LT를 한 프레임 뒤로 밀어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됐습니다. 아, 근데 지금 한 프레임 차이도 너무 약간 차이가 심하네요. 그러면은 자,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올라가는 양이랑 이런 것들을 조금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튀기는 거는 비슷한데 올라갈 때는 같게 하려면 이 위에 것만 한 프레임을 다시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올라갈 때 위치는 같고 아래 내려갈 때는 조금 옵셋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 작업이 된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다음 스텝으로 가기 전에 얘네들도 리핏이 될 수 있도록 0프레임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컨트롤 16프레임도 찍어준 다음에 자, 얘네들을 지우고 다 선택해서 펑션 track after repeat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앞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주시고요. 끝에 그 다음에 자, 이 핸들을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복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마우스까지 위아래로 하는 거 지금 귀찮아가지고 제가 그냥 포지션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I에서 가져다가 복사 마우스 붙여넣기를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럴 때는 지금 포지션이 조금 달라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 그래프에서 이렇게 내려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쪽에 애니메이션 모드로 들어가셔서 이 마우스를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은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전체 애니메이션을 한 번에 움직여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우스를 한번 조금만 더 내려보고요. 자, 이렇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도 뭐 이 타이밍이 완전 똑같은 것보다는 조금만 타이밍을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려가는 양도 조금 더 내려가도록 한번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가는 거를 조금씩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function track after repeat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들을 조금씩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 이 정도로 해보고 조금만 눈들이 지금 너무 많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H를 누른 다음에 자, 이거를 조금 줄여주고 싶은데 그럴 때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R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리전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리전을 선택했는데도 잘 선택이 안 되신다면 그것은 아마 여기 보시는 것처럼 F커브에서 오토 릴레이티브가 켜져 있을 때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리셋으로 한번 바꿔주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이 덜 튀기도록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다음에 다시 R을 눌러가지고 원래 모드대로 돌아오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이 정도로 한번 바꿔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마우스의 로테이션도 조금씩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내려갔을 때 이렇게 로테이션이 살짝 돼가지고 달그락거리는 것처럼 살짝만 해볼게요. 7프레임 그리고 또 내려갔을 때 자 15프레임에도 이렇게 해보고 마우스의 로테이션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올라갔을 때에서 한 프레임 뒤에 마우스를 자 0으로 한번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가장 올라갔을 때 한 프레임 뒤에 다시 원래대로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우리가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주고 자 지우고 여기서도 앞에를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지우고 자 펑션 repeat을 해주고 이 각도는 우리가 맞춰줘야겠죠. 얘랑 이 친구는 자, 지금 락이 걸려 있는데 락 풀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B를 눌러서 살짝만 그래프들을 더 이쁘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반동으로 갑자기 탁 부딪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래쪽 그래프도 부드럽게 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살짝씩 로테이션 되는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는데 티가 별로 안 나서 제가 이 아랫부분을 조금만 더 이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조금은 더 티가 나는데 이것도 부족한 것 같으면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자, 마우스에 우리가 밴드를 넣었으니까 이 밴드의 스트렝스가 약간 이렇게 바뀌도록 해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살짝 웃고 그다음에 내려갔을 때 조금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렇게 됐다가 제가 이 지금 뭐 여담이긴 한데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클로소를 이제 시작을 하고 어떤 거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 조카가 태어나가지고 옆에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런 거를 되게 기초도형으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조카가 옆에서 막 보고 있으니까 조카한테 조금 이쁜 거를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기초도형으로 하다가 이게 캐릭터로 바뀐 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은 유아적인 느낌이 있기도 한데 그래도 상당히 기초도형보다는 재밌게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한번 넣어줘 봤습니다. 물론 이게 자 여기 내려갔을 때 이게 되게 높게 되면은 얘가 슬프게 되겠지만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조금 너무 심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약간만 해주겠습니다. 약간만 해주고 타이밍도 한 칸만 더 밀어볼까요? 옆으로. 네, 한 칸만 미니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심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살짝씩 웃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작업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디포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변형을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캐릭터에 따라서 다양한 다른 디포머를 이용을 해서 캐릭터의 특성을 더욱더 살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나뉜 파트들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애니메이션이 리드를 하고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애니메이션이 어떤 건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다리가 올라가고 바디가 튀기고 그 다음에 이 얼굴에 이 눈, 코, 입은 바디가 내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한 프레임 더 뒤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프레임씩의 차이지만 그 차이들이 훨씬 더 이 애니메이션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하실 때 여기 Enable 프레임 스냅핑을 통해서 이렇게 프레임에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배웠고, 그리고 펑션의 track after 이 부분에 repeat after를 해줌으로써 반복적인 애니메이션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텍스처와 라이팅 그리고 공간 구성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전체적인 루핑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